서울 강남의 중심가 백화점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17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사무실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였죠. 장민석 사장은 5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출근해 첫 번째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 왔어요.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석은 특별히 좋아하는 얇은 도자기 찻잔에 진한 커피를 따르고 사무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죠. 그의 발걸음은 늘 그렇듯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백화점을 일궈온 25년의 세월이 그의 움직임에 깨끗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 민석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출근길의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는 이 광경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신이 만든 이 거대한 건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무언가가 심상치 않았어요.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민석은 커피 잔을 입에 가져가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불편한 감각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환풍구 너머로 희미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익숙한 선율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거든 눈을 감아봐요. 민석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 이 목소리,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과거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어린 자신을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는 누군가의 모습, 따뜻한 손길, 포근한 품,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 하지만 그 여인의 얼굴은 흐릿했어요.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급하게 눈을 뜨며 머리를 흔들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정적이 흐르는 사무실, 변함없는 책상과 의자들, 모든 것이 평범했어요.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 같았죠. 그는 다시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민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확인해야 할 계약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자장가 선율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러지? 이상하네. 민석은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그 노랫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희미하게, 때로는 또렷하게,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민석에게 들려주려는 것 같았죠. 그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민석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장가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살 무렵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당시 부모님은 사업 때문에 늘 바쁘셨고 민석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죠. 그 부모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따뜻한 품과 다정한 목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모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없었던 그날, 민석은 온 집안을 뒤지며 울었던 기억이 났어요. 이모 어디 갔어요? 이모 하고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죠.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그런 사람은 그냥 떠난 거야. 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민석은 당시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10살 아이에게 세상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민석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구나. 아무 말 없이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26살에 백화점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타고난 사업 감각과 끈기로 사업을 키워나갔죠. 35에는 결혼을 했고 이제는 중학생이 된 아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민석의 삶은 성공적이었어요. 번듯한 사업, 화목한 가정, 탄탄한 재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민석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항상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무언가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내 김연아는 종종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해요? 민석은 그때마다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답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성공한 사업가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자장가 소리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어요. 마치 닫아뒀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잊었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민석은 펜을 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지금, 왜 하필 오늘? 민석은 자문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보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는 서류함에서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냈어요. 가끔 향수에 젖을 때 들춰보던 앨범이었죠. 앨범을 펼치자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처음 학교에 간 날의 사진. 그런데 이상하게도 10살 이전 사진 대부분에 보모의 모습이 함께 있었어요. 어떤 사진에서는 민석을 안고 있고 어떤 사진에서는 손을 잡고 있었죠. 민석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민석의 눈이 앨범 모서리에 조그맣게 적힌 글씨에 머물렀어요.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김순자라고 쓰여 있었죠. 그 순간 민석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보모의 이름이었던 것 같았어요. 김순자. 민석은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어쩐지 낯설면서도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았죠. 그는 앨범을 덮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자장가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여전히 그 자장가 소리를 잊을 수 없었어요. 일을 하다가도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선율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죠. 아내 연아는 민석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민석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야라고만 답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민석은 평소와 다른 길로 화장실에 가기로 했어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17층 화장실 대신 한층 아래인 16층 화장실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죠. 왠지 모르게 그곳으로 이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민석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16층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의 중이거나 외근을 나간 시간이었죠.
민석은 천천히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장가였어요. 잠이 오지 않거든 눈을 감아봐요. 민석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죠. 화장실 문을 열자 더욱 선명하게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한쪽 구석에서 청소부 복장을 한 노인 여성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녀는 걸레질을 하면서 무심하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70대로 보이는 노인의 등은 구부러져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민석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노랫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그녀의 목소리 톤과 발음은 분명히 그날 들었던 것과 같았어요. 민석은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돌리려는 기색을 보이자 민석은 급하게 세면대 거울 앞으로 이동했어요. 거울 너머로 그녀의 명찰이 보였습니다.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죠. 민석은 순간 숨을 멈췄어요.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그녀가? 김순자는 계속해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동작을 보며 민석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그 손놀림, 걸음걸이, 심지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어깨까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변화시켰을 테니까요. 민석은 손을 씻는 척하며 계속 그녀를 관찰했어요. 김순자는 화장실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청소했습니다. 변기 주변, 세면대 아래, 거울 주변까지 빠짐없이 닦았죠. 그녀의 얼굴은 대부분 숙여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끔 옆으로 돌릴 때 희끗한 머리카락과 주름진 피부가 보였어요. 갑자기 김순자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면서 작게 신음을 냈어요. 아이고. 그 목소리에 민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든 노인이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죠. 김순자는 잠시 허리를 펴고 쉬었습니다. 그때 민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죠. 그 짧은 순간 동안 민석은 그녀의 눈빛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피로에 지친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묘한 친근감을 느꼈죠. 하지만 바로 말을 걸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김순자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고 민석은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석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 사람일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는 인사부에 문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원 명단과 이력서를 검토해 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민석은 인사부 이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소부 직원들 명단과 이력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 개선 차원에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과장은 선뜻 자료를 준비해 주겠다고 답했어요. 민석은 서류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차올랐죠. 1시간 후 이 과장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민석은 서류 뭉치를 받으며 감사 인사를 건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문을 닫고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죠.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첫 번째 이력서를 펼쳤어요.
하지만 그건 민석이 찾는 김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맞지 않았죠.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길수록 민석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이력서를 찾았습니다. 김순자, 1947년생. 민석은 그 종이를 손에 꼭 쥐며 자세히 읽어내려갔어요. 출생지 강원도 철원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쉼터 등록, 특이사항 무연고자, 백화점. 청소 업무 담당, 입사일 2023년 3월. 민석은 계산기를 꺼내 나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1947년생이면 올해 78세였어요. 그가 10살이었을 때 그녀는 38세였던 거죠. 나이는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민석은 이력서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경력 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민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987년 1992년 강남구 가정집 가사도우미. 그 기간이 정확히 민석이 보모를 두었던 시기와 일치했어요. 민석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는 이력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죠. 출생지인 강원도 철원은 그녀가 종종 이야기해주던 고향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는 사과나무가 많았단다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현재 주소란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쉼터 등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쉼터. 민석은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가 변변한 거처도 없이 지내고 있다는 뜻이었죠. 40년 전 자신을 정성껏 돌봐주던 그녀가 이제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니. 민석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였죠. 만약 정말 그녀라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왜 연락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올랐어요. 민석은 컴퓨터를 켜고 백화점 내부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16층 화장실 근처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의 영상을 빠르게 검색했죠. 그리고 김순자의 모습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층의 화장실을 돌며 청소를 했죠. 그녀의 동작은 느리지만 꼼꼼했고 때때로 일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쉬는 모습도 보였어요. 민석은 화면 속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영상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구내식당이나 근처 식당으로 향할 때 김순자는 화장실 한 구석에 앉아 작은 도시락을 꺼내 먹었죠. 도시락 내용물은 간단해 보였어요. 밥과 김치,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개뿐이었습니다. 민석은 영상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휘어졌지만 그래도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특히 음식을 먹을 때 한쪽으로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이 예전과 똑같았죠. 민석은 다시 이력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상 연락처란이 비어 있었어요. 가족이나 친지의 연락처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죠. 이것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민석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자신을 돌봐주던 그 보모 김순자인지 물어봐야 했죠. 민석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김순자가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으로 향하는 동안 민석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혹시 40년 전에 장민석이라는 아이를 돌봐주신 적이 있나요? 라고 바로 물어볼까? 아니면 먼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 볼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민석은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면서 민석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고 안에서는 익숙한 자장가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민석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김순자의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슬프지도 마요. 밝은 내일이 올 테니까요. 민석은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자는 세면대 아래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등은 구부러져 있었고 무릎은 바닥에 닿아 있었죠. 민석이 들어오는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방 마칠게요라고 말하며 급하게 일어서려 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민석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세면대 근처로 다가가 손을 씻는 척 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김순자의 손이 더욱 거칠어 보였고 얼굴에 주름도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그러게요. 올해 유난히 추운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일 오래 하셨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네, 몇 년 됐어요. 저 같은 나이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요라고 답했어요. 그녀의 어조에는 체념과 약간의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어요. 혹시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번에는 김순자가 조금 더 주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주로 가사 일을 도와드리는 일이 많았어요. 아이들도 돌봐주고 민석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셨다고요? 김순자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었어요. 민석은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주 오래전에 강남구 어느 집에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40년 전쯤에요. 김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걸레를 양동이에 담그며 피하듯 답했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집에 장민석이라는 10살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순자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양동이 속에서 물이 첨벙 소리를 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민석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예요. 그때 항상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말을 끝내기도 전에 김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나, 정말 민석이구나.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죠. 민석도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모, 정말 이모예요? 김순자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래, 나야. 민석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얼굴을 만지려다가 주저했어요. 이렇게 컸구나. 아빠를 쏙 빼닮았네. 왜요? 민석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저는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아물어지지 않은 상처처럼 아팠어요. 김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어. 내가 있는 집에서 미혼모는 죄였거든. 내 부모님이 알고 나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 미혼모요? 민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그런 일을 숨기고 지내야 했어. 하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지. 내 어머니가 나를 부르시더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셨어. 내가 너에게 해가 될 거라면서. 그럼 그 뒤로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지. 남의 집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내가 낳은 아이는 입양을 보냈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 민석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저는 이모가 그냥 떠난 줄 알았어요. 저를 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김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밤마다 너 생각에 잠을 못 잤어. 너에게 편지라도 쓰고 싶었지만 내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화장실 환풍기 소리만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민석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순자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냥 이모라고 불러줘. 예전처럼. 민석도 따라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모. 그 한마디 속에 40년의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민석과 김순자는 몇 분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이런 재회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모, 여기서 이야기하긴 어색해요. 조금 다른 곳으로 옮길까요?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온층의 화장실을 돌아야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뭐든 처리할 수 있어요. 민석이 자신.